후드는 비스마르크 이전 세계 최대의 전함으로서 영국 해군의 상징 역할을 했었는데요. 덴마크협 해전에서 비스마르크의 15인치 구경 철갑탄 한 발이 후드 포탑을 관통하고 장약 저장소에서 터져서 한 밖으로 엄청나게 큰 화염을 뿜어낸 후에 그 폭발이 한 밑부분에 탄약고까지 전달돼서 터지는 바람에 영국이 자랑하던 47,000톤급의 군함이 3분 만에 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영국 해군의 상징이 침몰해버린 사건은 영국의 실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낡은 군함들이 많았지만 2차 대전 초반만 해도 세계 최대의 해군이었던 영국 해군에게는 비스마르크를 그야말로 무조건 침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41년 5월 24일 오전 6시 3분경 후드가 침몰하고 나서 이제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한 척만이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전투 5개월 전인 1941년 1월에 겨우 취역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비롯해 아직 제대로 전투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주포를 만든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전투 전에 탑승한 상황이었고, 전투 시작하자마자 14인치 주포 10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장나 버리기도 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10문의 주포 가운데 3개만 정상 작동하기도 했었고요.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 두 척의 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중탄을 많이 맞기도 해서 결국 오전 6시 10분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5월 24일 새벽에 덴마크협 해전은 독일의 승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941년 5월 24일은 토요일이었는데요. 후드의 격침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철수 소식이 처칠 수상에게 전해졌을 때 처칠 수상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에버렐 해리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전투 소식을 듣고 나서 해리먼 특사가 전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자 처칠 수상은 자기가 받은 좋지 않은 전투 경과를 미국 특사에게 설명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해리먼 특사는 처칠 수상이 전혀 감정 기복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실 처칠 수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매우 분노해서 전투를 끝내지 않고 철수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존 리치 함장과 해군 총사령관 등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온갖 화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더들리 파운드 경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존 리치 함장을 군사법원에 회부한다고 했다가 당시 홈플릿 사령관으로 비스마르크를 쫓고 있던 존 토비 제독의 만류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해협 해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직 중립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출항했을 때도 처칠 수상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대서양에서 비스마르크의 위치에 관해 정보를 주면 나머지는 영국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을 끝낸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끝나버렸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비스마르크를 쫓아서 침몰시키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추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간 입구가 바로 지브롤터 해협인데요.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키는 영국 함대가 폴스 H입니다. 폴스 H의 항공모함 아크 로열, 그리고 순양함 셰필드와 전투수양함 리나온이 비스마르크 추격작전에 합류합니다. 또한 영국 해군은 대서양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37,000톤급 전함 로드니도 합류시킵니다. 이 군함들은 후드의 침몰 이후에 새로 합류시킨 것들이고 스캐퍼플로우에서 출발해 후드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보다 조금 더 늦게 비스마르크에 다가가던 함대도 있었는데요. 이 함대가 영국 홈플릿의 일부였고 존 토비 제독이 지휘했습니다. 후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뒤를 이어 스캐퍼플로우를 떠난 후속 부대의 주력은 5월 14일, 그러니까 작전 열흘 전에 취역한 항공모함 빅토리어스와 영국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대형 전함 킹 조지 5세, 그리고 전투 순양함 리펄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영국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비스마르크 추격작전에 투입된 것인데요. 여기에 덴마크 해협에서부터 비스마르크를 따라오던 중순양함 서포크와 노포크도 있었습니다.
비록 영국 함대가 패배했지만 비스마르크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함대로부터의 명중탄으로 우현 쪽이 약간 침수되어 속도가 줄었고 바다로 연료가 새기 시작해 비스마르크가 가는 곳마다 큰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작전은 상당히 힘들게 되어버린 것인데요.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으로 이루어진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리텐스 제독과 비스마르크의 함장이었던 에른스트 린더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린더만 함장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추격해 계속 전투할 것을 건의했지만 리텐스 제독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귀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리텐스 제독은 작전 초반부터 린더만 함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거의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리텐스 제독은 노르웨이 쪽으로 가지 않고 프랑스의 생나제르를 선택합니다. 생나제르는 브레스트처럼 영국 공군의 공격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이 큰 이유였는데요. 이제 비스마르크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포스 H, 초반부터 따라다니던 순양함들, 그리고 영국의 홈플릿, 선단 호위를 포기하고 비스마르크를 잡으러 온 전함 로드니, 이렇게 분노에 찬 영국 함대에 본격적인 추격을 받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안전하게 프랑스 항구에 입항할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